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47번 테마의 중증도 분류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증도 분류는 구급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응급처치를 받거나 혹은 응급 환자 우송을 할 때 응급 환자의 그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증상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빨리 조치를 해야 될 환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을 것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긴급 환자,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지원 환자라고 하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분류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환자들을 신속하게 분류를 해서 환자들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손목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의류에다 표시를 해서 그 중증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로 이 중증도 분류표에 따라서 멀리서 본다 하더라도 환자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기 때문에 물이 묻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쉽게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긴급 환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환자는 크리티컬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치료를 해야 될 1순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색깔로는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레드로. 그리고 이제 심볼로는 토끼 그림이 그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에 응급조치가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기도 폐쇄나 혹은 심한 호흡 곤란이 있다거나 호흡이 정지됐다거나 혹은 심정지가 있는 이런 경우들, 그리고 개방성 흉부 열상이 있다거나 혹은 대량 출혈이 있는 이런 경우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경추 손상이 의심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도 안에 포함이 되죠. 물론 이제 심장병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체온증 혹은 지속적인 어떤 이 천식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안에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urgent라고 하는 이 응급 환자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순위인데요. 옐로우, 즉 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증의 화상이 있다거나 혹은 중증의 출혈이 있다거나 혹은 다발성 골절로 여러 군데가 골절이 한꺼번에 됐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이죠. 물론 이제 척추가 부러지는 척추골절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비응급 환자입니다. 마이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세 번째 순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린,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급차 그림에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급차 그림에다가 X 표시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수시간 혹은 수일 후 치료를 해도 생명에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출혈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단순 골절, 다발성 골절이 아니라 단순 골절이 있다거나 타박상 정도가 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마이너라고 해서 비응급 환자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 다음 데이라고 하는 이 지연 환자입니다. 이 사망자를 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색이죠. 블랙으로 표시가 되고 십자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을 했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지연 환자입니다. 그래서 20분 이상 호흡이나 맥박이 없다거나 혹은 이제 몸통과 머리가 분리가 됐다거나 혹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이런 경우일 때 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연 환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렇게 네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구급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증도 분류의 시행 횟수가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응급 환자의 상태를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제 주시를 하다가 이제 이게 변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 중증도를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4회, 두 번이나 한 4번 정도를 이제 분류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경험이 좀 많은 베테랑 의료진들이 이 중증도 분류를 시행을 해보고, 이제 물론 이게 베테랑들이 이렇게 의료진에서 이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정확도는 약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도 분류를 이렇게 2번에서 4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중증도가 잘못 표시가 되고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보통 재현장에서 1차적으로 중증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송을 하거나 병원에 갔을 때에도 중증도 분류를 또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구급 환자의 중증도 분류 4단계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출 문제이고 그에 따른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환자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인트가 됐습니다.